륜 교수입니다. 아마존입니다. 판도라입니다. 클랑폴입니다. 책보다 별책부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보다 별책부럭. 친구랑 공을 주고받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공을 던지는 속도는 나와 친구랑 같고요. 그리고 몇 번을 던져도 그 속도는 일정합니다. 서로는 공을 잡자마자 바로 돌려줘요. 그리고 둘 다 결코 공을 떨어뜨리진 않아요. 이런 설정들이 좀 있습니다. 딴지를 걸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내가 먼저 5m 앞에 친구한테 공을 던져요. 그 친구는 바로 공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러면 친구와 나와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죠. 멀어지겠죠. 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5m였던 거리가 10m가 되고 20m,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도 공을 주고받는 건 계속해요. 공은 점점 멀어지는 둘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예상하시겠지만 내가 던진 공이 친구한테 가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그 시간들은 점점 더 걸리고 있어요. 5m 거리일 때는 1초 만에 친구한테 갔다가 다시 1초에 돌아와가지고 도합 2초가 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둘 사이가 100m가 되면은 공이 가는데 20초가 걸리고 또 오는데 20초가 걸려요. 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져요. 한 번 딱 던졌는데 공이 쭉 날아가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다시 또 날아오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며칠이 걸리고 다시 또 며칠이 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공 던지는 거 잠깐 잊어버린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자, 간단한 사고 실험을 좀 해봤어요. 이제 이 얘기가 도대체 뭘 위한 건지 잘 감이 아직 안 오시죠? 저는 감이 옵니다. 뭘까요? 우리가 이 다음이 마지막 방송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제 우린 멀어지겠죠. 우리가 멀어지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다시 올 거예요, 공이. 그래요? 하지만 우린 멀어진다니까요. 다시 가까이 붙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공놀이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할 어떤 소설 속 설정을 제가 함축해가지고 한번 표현한 예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단편 소설을 한 권 읽었어요. 짧지만 그 뒤에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 가지고 이 시간을 빌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소개시켜드리고 제 나름대로의 감상과 해석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7명의 전령입니다. 간단하게 작가와 이야기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작가는 디노 부차티라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분이 태어난 해가 1906년이고 이 이야기를 쓸 때가 1942년. 격동과 혼란의 전쟁통이었죠. 그렇죠. 그 와중에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기자로 일하면서 전쟁 중에 특파원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소설도 쓰고 희곡도 쓰고 만화나 사파를 그리는 화가로도 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첫 소설을 쓴 게 1933년이고요. 계속 작품 활동을 하면서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써가지고 이름을 꽤 날렸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아방가르드 문학을 이끈 환상 문학의 거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수식어가 이제 붙어 있는 분이라고 해요. 환상 문학과 40, 50년대 이 두 개가 이 이야기와 이 작가분을 표현하는 두 가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예순개의 이야기와 함께 묶여가지고 출판됐어요. 그러니까 환상 문학이라는 큰 틀에 맞게 신비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기이한 이야기가 잔뜩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전쟁과 혁명, 혼란, 신비로운 존재가 주로 다루어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1940년대에 쓰여진 이야기다 보니까 설정들이 요즘과는 좀 사뭇 달라요. 그래서 그때의 이탈리아 도시가 주로 등장하고요. 사람들이 타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이제 기차였고 그거 말고도 물론 이름 모를 도시라든가 왜냐면 판타지가 많이 섞여 있으니까 가상의 왕국 아니면 숲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 단편은 60개의 이야기 중 첫 번째로 실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정말 짧아요. 쪽수로 따지면 한국판 쪽수로 따지면 6쪽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금방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마치 제가 느낌에는 다음에 펼쳐질 59개의 이야기를 위한 어떤 그런 열어주는 그런 작은 문과 같은 이야기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원래 이 짧은 이야기의 한국어 번역판 제목은 7전령이에요. 그리고 원작은 이탈리아어인 이 세테 메사제리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은 The Seven Messengers. 여기서 전령은 이제 전쟁터라든가 아니면 탐험대에서
명령이나 중요한 어떤 그런 문서 같은 걸 전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제부터 이야기 배경,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야기 배경은 가상의 왕국이에요. 왕국에는 30이 넘도록 딱히 뭔가 특별하게 업적을 못 이룬 어떤 그런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는 살다가 한 가지 딱 결심을 해요. 바로 아버지 왕국을 한번 탐험을 해보는 거예요. 소설에는 딱히 왕국에 대한 묘사는 없어요. 어느 지방인지도 모르고 어느 시대인지 기후가 어떤지 그런 이야기는 일절 없고, 바로 탐험에 나서는 왕자가 하는 독백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화자인 왕자는 아버지가 세운 왕국의 크기도 모르는 채 국경선이 저 멀리 어딘가에는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길을 떠났어요. 탐험을 혼자 가지는 않고 부하들을 꽤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왕자니까. 네, 그리고 말을 타고 이동을 했고요. 왕자가 왕궁 밖에 멀리 나오게 되니까 좀 불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자기가 어디쯤 있는지 이제 왕궁에 알려주고 왕궁의 소식도 듣고 그러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좀 고안해냈어요. 부하들 중에서 충직한 7명의 기사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전령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탐험대는 계속 한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전령이 탐험대와 왕궁 사이를 오가면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 계획이었죠. 그때 소식을 전한다는 방법은 말 타고 편지꾸러미를 들고 똑똑똑 달려가지고 왕궁 갔다가 다시 받아오고. 그래서 왕자는 7명의 전령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레산드로, 바르톨로메오, 카이오, 도메니코, 에토레, 페데리코, 그레고리오. 이렇게 A, B, C, D, E, F, G 이렇게 시작하는 전령을 준비했어요. 전령은 설정상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고 산적도 만나지 않고 그들이 타고 있는 말이 지쳐 쓰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다 보면 자꾸 딴지를 걸고 싶은데 딴지 방지용 설정이 되게 많아요. 그냥 알고 들어 이렇게 그냥 묻고 넘어가라. 그냥 넘어가. 그런 게 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루를 온전히 이동한 다음에 둘째 날에 첫 번째 전령인 알레산드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두 번째 바르톨로메오를 보내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순서대로 보내가지고 여덟째 날에는 마지막 그레고리오까지 왕궁을 찍고 오라고 보내요. 그동안 왕자와 탐험대는 뭐하고 있을까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가고 있고요. 마치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점점 친구와 멀어지면서 공 던지는 그 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자는 곧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요. 전령이 이동하는 속도는 자기가 왕궁과 멀어지는 속도보다 1배 반, 즉 1.5배가 빠르다는 걸요. 왕자 일행이 하루에 40km를 이동한다고 하면은 전령은 혼자 달려서 하루에 60km를 갈 수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은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살짝 감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 왕궁과 점점 멀어질수록 전령이 달려야 하는 거리도 늘어나고 그만큼 소식을 전하는 빈도도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왕자와 탐험대는 그래도 계속 나아갑니다. 왕자가 보는 구름, 하늘, 새 모두 생소하게 변한 것을 왕자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떠난 고향이 그것과 같다고 헛되이 스스로를 달래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제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도 왕국의 끝은 보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그러니까. 아빠 부자. 아빠가 알려주지도 않았어. 땅 부자는 땅 부자 같은데. 실은 이 이야기에서 그 끝이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왕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왕자와 왕국을 이어주는 7명의 전령입니다. 그새 무려 8년 반의 시간이 흘렸어요. 몇 번이 순번이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밤 도메니코가 왕자가 있는 천막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왔겠어요. 땀도 삐질삐질 흘리고 막 이렇게 먼지 뒤집어 쓰고. 왕자는 도메니코를 본 지 거의 7년 만이에요. 도메니코는 힘들게 편지꾸러미를 가져왔지만 왕자는 도저히 이걸 열어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도메니코는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왕자의 편지꾸러미를 들고 바로 왕궁을 향해 다시 먼 길을 떠날 예정이에요. 자, 이쯤 돼가지고 왕자가 진심으로 고민을 해요. 지금 도메니코를 내가 떠내보내면은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계산을 해보니까 34년이 걸려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왕자는 70살이 넘으니까 도메니코가 오기 전에 자기가 노환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도 왕자는 도메니코를 왕궁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왕자는 또 하나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 주제와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순번으로 보면은 도메니코 다음에
보냈던 전령이 에토레예요. 근데 에토레는 이제 도메니코가 방문 전에 왔다 갔으니까 에토레는 1년 8개월 있다가 다시 이 천막으로 어딘가 난 또 가 있겠지만 그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왕자는 에토레를 왕궁으로 보내는 대신에 자기가 가는 길 앞쪽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야지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앞을 보며 달려나갈 왕자의 새로운 다짐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야기 어땠어요? 짧은 이야기라 가지고 패널분들한테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소감을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연락은 하고 싶은데 점점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죠? 네. 예전에 봤던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별의 목소리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남자, 여자 주인공이 서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둘 사이가 점점 멀어져서 몇 년 후에나 메시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 상황과 좀 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 이야기에서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고 돌아오고 처음에는 며칠 걸리다가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멀리 뭐 몇백 광년 막 SF니까 막 숫자 던지는 거죠. 그런데 빛이 오가는데 왔다 갔다 오래 걸리니까 한참 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 별의 목소리가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애니메이션은 못 봤는데 유튜브에서 짧게 정리한 걸 봤거든요. 난 사랑 얘기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런 애틋한 얘기긴 한데 외계인 침공해가지고 외계인 격퇴한 다음에 외계인이 도망가니까 쫓아가자 해가지고 그 메카가 막 멋있는 로봇이 나오고 막 전투씬이 많아가지고 아 이런 거였구나 깜짝 놀랐어요. 참고로 그 별의 목소리의 감독이 신카이 마코토,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 너의 이름은 그 작가의 초기작입니다. 그 별의 목소리, 그 이야기는 이제 픽션이에요. 근데 이제 우주 탐사선이랑 교신을 할 때는 거리를 확실히 체감을 한다고 하네요. 예전에 태양계 행성을 탐사하려고 쏘아 올렸던 우주선들이 있어요. 보이죠? 보이죠? 1호, 2호 있는데 뭐가 보이죠? 아우. 태양의 끝이 보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1호, 2호가 있는데 지금 계속 아직도 가고 있어요. 한창 가가지고 지금은 거의 200억 킬로미터 밖에까지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점점 이제 그 친구들한테 교신을 하잖아요. 목성쯤 갔을 때 어떻게 카메라를 돌려라. 근데 그때는 몇 시간 걸리고 토성 갔을 때는 또 얼마나 걸리고 지금은 보이저 1호, 2호 각각 한 대는 18시간 신호가 가는데 또 한 대는 22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내가 야 보이저도 괜찮니? 물어보면은 거의 하루 있다가 도착해가지고 신호를 받고 걔가 다시 괜찮아요 오는데 또 하루가 걸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 방금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 일곱 전령에서 나온 내용하고 비슷하게 점점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교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내용이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예, 그 실제로 빛의 속도라든가 보이저 속도 이제 이 속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맥락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이야기도 저는 흥미롭지만 좀 다른 점도 많이 느껴졌어요. 예,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나아가라. 그러니까 성장소설? 이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여지껏 뒤돈 채로 그동안 내가 서 있었던 곳, 나의 과거만 보고 그리워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가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앞을 보고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준비하자. 그런 메시지가 좀 느껴졌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저는 처음 읽을 때보다 두 번째가 더 좋았고 세 번째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오디오로 이렇게 들려드렸지만 꼭 지면으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처지, 그리고 내 어떤 나의 그동안의 성장, 나의 독립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구절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래서 읽을수록 좋았던 부분도 있었던 반면 매번 좋았던 구절도 있어서 그 문장마다 저는 좀 체크를 하면서 읽었던 소설이라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곡 일곱 전령 나오나요?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대해주세요. 저는 원래는 이거 읽으면서 계속 막 딴지 걸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딴지 처음에 궁금하다. 윤 교수님이 막 멀어지는데 공을 던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100m 떨어져도 같은 속도로
던질 수 있는 힘이 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자가 8년 반인가 걸어갔다고 하잖아요. 지구를 한 바퀴 걸어서 그 다시 돌아오는 시간도 410일인가? 그러면 지구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러니까 8년이면 지구를 되게 많이 돌 수 있는데 뭐 그 왕국은 얼마나 큰 거냐. 뭐 그게 뭐지? 그러니까 막 이런 식이었어요. 뭐 지구에서 한 달까지는 가야 돼. 뭐 그 정도? 그 정도 행성이 커야 되는 막 그런 이상한 딴지 생각이 나다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음 방송이 마지막 방송 아닙니까? 이제 그게 딱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이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곧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멀어지면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그러니까 연락을 처음엔 뭐 좀 자주 주고받다가도 점점 연락도 뜸해지면서 이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많은 생각을 하셨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마지막 방송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왕자가 그 왕궁에다가 보내는 게 전령이 지금 소설에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지금처럼 카톡이었다고 쳐서 그냥 딱 보내면 바로 간다 라고 해도 8년 반 동안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않고 8년 반 동안 톡을 보내도 상황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꼭 전령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도 어쨌든 몸이 멀어져 있고 다시 자주 만나지 않으면 어쨌든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관계, 아까 그 이 작가님이 관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써놓으셨다고 해서 이거는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단편에는 어떻게 인간 관계를 다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멀어지면서 왕자가 계속 갈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는 내가 왕국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좋았던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지의 세계를 가지만 그 좋았던 기억이 있는 곳이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게 힘이 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대입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지금 가까워 있을 때 좋은 추억,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떨어져도 아, 그때 참 좋았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요새 그 패널분들한테 자꾸 회식을 하자, 밥을 한번 먹자, 송년회를 하자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다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점점 멀어진다고 칼같이. 느끼시겠다. 아,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 굴하지 않고 8번째 전령을 앞으로 보내는 것처럼 아, 그렇죠. 네. 마지막 방송 끝나고 밥 먹고 1시간만 놀아요 라고 제안을 하고 싶지만 또 거절당할까봐 하지만 전령 앞으로 보내는 것처럼 1시간 너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대답들, 질문과 대답이 다 있는 소설 같아요. 저는 다른 거를 느끼면서 읽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답이 여기 있다고 제가 또 들었네요. 여기 보면 경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공간을 분리하는 장벽도 없고 땅을 가르는 골짜기도 없고 통행을 가로막는 산맥도 없다. 아마도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경계를 넘었을 것이고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고 있을 것이다. 저희는 좀 멀어지고 늦게 소식을 받게 되는 날이 생기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함께했던 뭐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또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소식을 듣게 울지 마세요. 네, 저는 구구절절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했던 부분들을 다 문장마다 얘기를 꺼내면서 나눔을 할 수 있을 만큼 저는 구절구절 좋았어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또 마지막이라는 말씀 하시면서 또 의미를 한번 심어 주시니까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더 읽어봐야겠네요. 네, 오늘 좋은 소설 소개해 주셔서 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소설에서 참 많은 면들을 여러분들 찾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소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연결되는 또 이어지는 다른 단편들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주 별책 부록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 방송에서 만나요.